네, 안녕하세요. 도미네이터 TV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 모든 기업들의 시총을 넘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저는 마케팅이라는 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우리 기업이 살아남는데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종의 도구입니다. 전략이고요. 그 마케팅의 힘을 이제 예시로 들자면 빅테크 중에 하나인 유명한 기업 메타를 꼽을 수 있겠죠.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 매출을 광고로서 벌어들입니다. 그 소비재를 파는 모든 기업들이 다 광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플랫폼에 다 종속되어 가는 게 당연한 지금 세상의 이치가 되었습니다. 이 기조는 국내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화랑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화장품 업계가 요즘에 핫하죠. K-팝이 유명해지고 또 K-컬처가 유명해지면서 K-뷰티 또한 최근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그 해외 기업이 가장 유명했죠.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 그리고 랑콤 이런 브랜드들이 가장 유명했고 지금도 이제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매출이 이제 매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한국 뷰티 브랜드가 아주 많이 뜨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도 하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휩쓸고 있죠. 그 성장 속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조선미녀, 독도토너, 또 티르티르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 티르티르라는 그 브랜드는 최근에 그 두바이에서 그 두바이 타워 전체 이제 화면에 비추는 그런 광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역에 가보면은 그 방탄소년단 비 얼굴이 이제 이따만하게 있거든요. 광고를 하는데 되게 인상이 깊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달바 이런 브랜드도 그 마케팅으로서 커온 거거든요. K-뷰티 제품을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홍보도 해주면서 광고비를 내고 이제 부탁을 한 거겠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제 마케팅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뷰티 업계를 와이프가 이제 몸담고 있어서 되게 응원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되게 싫어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만 원짜리의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한 3,000원 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비싸봤자 5,000원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이제 유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결과론적인 건데 화장품 브랜드 자체를 만드는 거는 사실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유명세가 높으면 또 족족 성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마케팅이 이 화장품 업계의 거의 핵심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한국 브랜드들도 다 마케팅의 이제 귀재인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화장품 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 구다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다 잘 키워내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공들여 키워가지고 제품도 하나씩 디자인하고 표지도 다 패키지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팔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바로 인수해가지고 마케팅을 때려 부어가지고 신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잘 돼가지고 구다이 글로벌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마케팅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거의 시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화장품 업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도 물론 요즘엔 돈이 다 해결해주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자수성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저의 능력을 키우기까지 엄청난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는 등 이제 사업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끝내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제 화장품 업계는 마케팅이 부재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모든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TV 광고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광고 하다못해 그 미국의 슈퍼볼 광고 같은데도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자랑을 했던 테슬라조차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케팅이. 그리고 가격 할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떠한 마케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도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홍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 10몇 년 동안 없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커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고비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입소문만으로 이제 커뮤니티나 또 기술 포럼이나, 하다못해 저의 이제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 있는 짧은 지식만으로도 이렇게 대중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전 세계 시총 8위, 최근에 5위까지 찍었었는데 좀 내려왔죠. 은도 넘겼었는데 지금 많은 조롱을 받고 있지만 마케팅 하나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은이나 금은 정말 무고한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순식간에 10몇 년 만에 이런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힘이 있었는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 마케팅 없이 무엇으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아까 다 말했듯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제작이 되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됐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가치를 또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질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보안이 잘 되어 있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큰 돈을 한 번에 쉽게 옮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가치도 또 하나의 이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상징이 되어서 이 무너져가는 피아 시스템의 유일한 탈출구다. 우리 서민은 나라의 그리고 기업들의 또 큰 세력들의 놀아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슬로건,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는 부정적인데 문화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면에서 기업과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약간 종교와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 또한 어떠한 이제 문화적 가치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세력을 넓히고 사람들이 또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에 좀 국한되지 않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알트코인들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개인이 이제 만든 것이고 지금도 그 수장에 있으면서 또 그 프로토콜 자체를 또 수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공급량을 무한대로 늘리는 그런 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측면들을 많이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흥미롭습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이런 거를 만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그 세상이 바뀌는데 비트코인이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걸 보는 것도 너무 즐거울 것 같고, 그렇게 바뀔 세상을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게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 가치를 또 알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알면은 피곤해지는 게 이제 큰 세력들이라서, 그런 세력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으로부터 그 가치를 이어받아서 빨리 입문하게 되면 또 안 되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앞으로도 이 현실 세계에 맞춰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또 제가 생각나는 영감이 떠오르면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